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저희가 개장 공략을 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매일 말씀드리는 이제 공매도 금지 종목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카카오가 눈에 들어오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안랩도 함께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두 분의 전문가 모실까 함께 할 텐데 이동근 대표에게는 저 카카오 한번 여쭤볼까요? 네, 카카오 오늘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못 때리는 것 같아요. 예, 카카오. 사실 이제 계속해서 좀 공매도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가 지금 두 번째 제가 이런 이제 다시 좀 웃긴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만큼 지금 이번에 1분기 지금 그 실적 전망을 보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이 카카오톡 어떤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에 좀 이제 기대를 많이 걸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확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대를 걸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죠. 카카오톡 개편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고 뭐 컨텐츠가 부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1분기 뭐 또는 이제 2분기까지도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를 계속해서 좀 누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이렇게 공매도 금지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수급은.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오늘 지금 일단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뭐 이제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개장 상황 먼저 좀 잠깐 점검을 해보면은요. 코스피는 약보합, 강보합, 약보합, 강보합. 코스닥도 약보합, 강보합.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늘 이제 크게 무너지진 않는 것이 어제 우리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종의 좀 선반영으로 이제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지킴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연기금들의 이제 로스컷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또 팔고는 있거든요. 근데 국내 연기금이 더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연기금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삼성전자를 붙잡아 두고는 있는데 이게 오후 내내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조선이 그래도 오늘 좀 해줍니다. 조선 중에서도 특히 이제 LNG과 연관되어 있는 맞닿아 있는 쪽들이 힘을 좀 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도 특별히 지금 공매도 금지에 오늘은 좀 없다고 해서 바이오 쪽에서요. 네. ABL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나마 좀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 ABL 바이오. 이 BBB 셔틀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좀 이제 GSK와도 됐고, 언급돼서 저기 좀 금지 종목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ABL 바이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ABL 바이오가 이제 최근 이틀 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게 말씀하신 것처럼 BBB 셔틀에 대한 어떤 이제 기술력이 좀 확인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좀 온라인으로 이제 약간 컴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약간 이제 IR을 했을 때 기업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도 약간 그런 거에 우려감 또 최근에 어쨌든 이틀 동안 거의 한 50% 가까이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차익선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콩컬만 좀 잘 해소가 된다라면 좀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일단은 고점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뭐 한 47,000원이 크게 그러니까 어저께 저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위치에서의 좀 추가적인 조정은 오히려 없으신 분들 사실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눌림목을 줬을 때 손절가를 짧게 놓고 한번 모아갈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뭐 여러분 저희들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우리 뇌에는 이 PPB라는 또 장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뇌질환에 약을 못 넣는데요. ABL 바이오는 그걸 뛰어넘는 이 BBB 셔틀이라는 그 그래파드 B라는 기술이 있고 이게 GSK한테 먹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틀간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공매도 금지까지 좀 돼 있습니다. 이 점이 오후장에 ABL 바이오 어떻게 반영될지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대차장고 상위 어제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안 풀어줍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
뭐 하이닉스, LG에너지 이 3파장은 뭐 그대로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고 유한양행이 10위권 안으로 많이 또 들어왔고요. 포스코 퓨처엠들, 한미반도체도 여전합니다. 하나오션이 좀 들어온 부분이 눈에 좀 들어오는데 하나오션도 20위권에는 있는데 좀 앞으로 더 쌓아놓고 있어요. 자, 이동훈 대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이 우리 환율도 보고 한국을 팔면서 계속 쌓아놓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뭐 왜 넣었을까요? 이쪽에 보면 사실 이제 하나옵션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그 뭐 그러니까 대체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측면이 있겠지만은 뭐 주가가 좀 이제 많이 최근에 사실 하나오션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주가도 많이 또 약세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에서 좀 오히려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양들이 나왔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런 그 공매도의 어떤 그런 또 범주 안으로 조금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좀 이제 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당장 공매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좀 대차장고를 쌓아놓고 향후에 뭐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거기서는 이제 한번 숏으로 간다든가 이런 또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대차장고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언제도 때리려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결국 이건 시장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창희 본부장 지금 환율이요 1,484원입니다.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뭐 살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하이닉스라든가 또 한미반도체의 팬들이 좀 계시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유의하든 혹은 관심 가질 종목이 있다면은 지금 뭐 사실은 환율은 위안화 영향이 좀 크죠. 네. 위안화가 또 절하를 좀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조금은 증시에는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이미 최근에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흐름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크게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눌린 만큼 누렸다고 생각을 반등이요? 하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매도라든지 대차장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시점은 시장이 좋거나 혹은 약간 행보를 좀 오래 했을 때 좀 시장의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결정이 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공매도 때문에 더 밀리더라도 회복력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최근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형성됐던 거의 저점까지 내려온 다 상황이거든요. 반납했네요. 네, 네. 그러면 대차장고가 높다 혹은 뭐 공매도가 좀 나온다고 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매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신용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우리가 수급 공백을 활용해서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주셨고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 오랜 짝꿍이었죠. 이 한미반도체가 오늘 6만 원이 일단 좀 깨졌습니다. 이제 59,800원대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할까요? 뭐 같이 봐야 되겠죠. 예. 대신에 이제 전 소부장은 조금 고민을 소부장은? 해보자. 네. 왜냐하면 좀 일단 대형주가 치고 나가는 방등의 강도가 확인돼야지 소부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를 보신다라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다 했을 때 소부장이 뒤늦게 따라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 아난티 한번 볼까요? 아난티? 사실 이제 오늘 뭐 그 대차장고가 좀 늘어난 종목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작은 종목은 아난티가 좀 눈에 띄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북미 관계 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대북 관련주들이 좀 한동안 시세가 좋았고요. 아난티도 이제 그런 흐름에 좀 있었는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그제의 모양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점에서 장중에 크게 밀리는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모습 이게 변동성이 이제 심해지고 있다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차장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저하게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뭔가 이제 이렇게 좀 그 변동성이 심해질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작전 시간에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글로벌 연기금들의 그 로스컷 털어뜨려 가지고 그 물량 받아먹고 더 빠뜨리려고 한다. 헤지펀드는 마진콜 노린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빚투자, 신용융자잔고라는 게 있거든요. 이동훈 대표, 우리 코로나 때 막 한창 좋아할 때 신용융자잔고 24조 막 더 막 했다가 지금 이제 16조, 17조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거의 이제 해석이 뭐냐? 최근 지난주 막 계속 폭락했잖아요. 16조, 17조를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바닥인가 보다라는 썰과 한쪽에서는 이거 더 깨려고 한다. 한 진짜 14조 때까지 밀려고 하면 한번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쪽의 해석이세요? 정말 지난주 어떻게 버텼습니까? 빚투자하는 분도 어디서 물 탄 건가요? 사실 이제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상당히 많다는데 저는 조금 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신용 잔고를 보시면은 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7조 원대, 16조 원대 때? 후반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장이 급락을 하면은 뭔가 여기서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역시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 주변에 있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CMA 잔액이 지금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MF, CMA. 예. 그 거의 한 87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만큼 뭔가 시장이 변동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제 빠지거나 할 때는 주식을 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지금 시장의 거래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이 시장 주변 자금이 늘어난 데는 역시 오히려 이제 그 미국 주식에서 좀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또 국내 증시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 예. 뭐 사실 굉장히 행동이 빠르신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증시에서 챙기셨단 말이에요. 수익 갔다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우리 증시.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는 미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우리 증시. 그러니까 그 넌 아메리카가 잘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나오면서 네. 굉장히 그 또 그런 논리들에게 또 많이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액션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 부분도 그런 자금들은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신규 유입되거나 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맥락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창희 본부장은 어떠세요? 이거 16, 17조 이것도 한번 터져야, 속된 말로 터져야 바닥입니까? 아니면 이건 우리만의 진짜 공고한 성이다. 이런 쪽이세요? 근데 사실은 뭐 작년에 이제 그 계엄 이슈가 있었을 때 신용잔고가 한 15조 초반까지도 한 번은 갔죠.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 따지면 한 1조 정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주가 지수가 일단 역사적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0.8배 깨지고. 거의 0.8배 이하 수준으로 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자금 여력이 좀 있거나 혹은 좀 버티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신용잔고가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질수록 오히려 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채워놓죠. 예, 더 밀리죠. 일단은 좀 지금은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지금 가격은 올 거라는 생각으로 신용 반대 매매가 안 나오지만 오히려 반등이 조금씩 나온다 그러면 연속된 반등이 한 1, 2주 정도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나온다라면 그때 신용 반대 매매는 아니지만 신용 물량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 쪽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 주셨고요. 두 분의 전문가의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 회복력, 이동훈 대표, 실적. 회복력 가보죠. 네, 일단은 시장은 저는 반등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히 예.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리먼 사태라든지 코로나 때도 진짜 그냥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해서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결국엔 지나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길게 봤을 때는 지나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어느 정도의 그 반등이 나오냐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낙폭 가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을 이제부터는 현금이 있다라는 분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저녁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틀 동안 루머로 계속 돌았지만 트럼프 유해 관세가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일부 유예가 된다라면 충분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좀 디데이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회복력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이 바닥이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주고 떨어질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기존의 주도주가 얼마만큼 반등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대표적으로 어제 오늘 이틀 정도이지만 그래도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주가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반등이 이번에 생각보다 약했다.
그러면 오히려 주도주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등 강도를 확인하면서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시기로 정한 그런 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 건 오늘은 정말 회복력입니다. 우리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역시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 트럼프와의 통화 이슈 때문에 조선 또 LNG와 엮여가지고 조선 기자재 쪽이 지금 시장을 정말 잘 해주고 있어요. 밑단에 뭐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뭐 이런 친구들까지 다 해서 그나마 지금 주식을 버티고는 있는데 대형주가 좀 빠지면서 시장은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동호 대표는 믿을 건 실적입니다. 결국 지금 이번에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또는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을 보셨겠지만은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 작용을 하겠지만은 지금 결국은 이렇게 이제 관세 이슈라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1분기 코스피 예상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계속해서 지금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업종면으로 봤을 때 뭐 조선 업종이라든가 호황 사이클에 있는 그리고 이제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실적을 좀 견인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화장품이라든가 뭐 엔터라든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의 실적들도 굉장히 시장보다 높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결국 시장이 지금 악재의 어떤 그런 늪에 빠져 있지만은 결국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됐을 때는 다시 시장은 본질적인 쪽으로 돌아올 거란 얘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을 지금부터라도 실적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죠. 지금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좋아요. 네. 그런데 다만 이 관세 이슈가 향후에 이 실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관세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만 없다면 우리 1분기 실적 자체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 상장사들이에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